한국 해외 건설 수주 1조 달러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중동 지역에서 20년 넘게 건설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일한 마크 윌슨입니다. 제 일은 전 세계의 다양한 건설사들과 협력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두바이 같은 중동의 주요 지역에서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많은 나라의 건설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 건설사들과의 첫 만남은 지금도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중동은 오일머니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한창이었고 건설 시장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황금 시장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이름의 한국 건설사가 제안서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제안서를 봤을 때도 제 첫인상은 솔직히 믿op지 않았어요. 제안 내용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나 장비에 대한 계획도 부족해 보였죠. 게다가 그들이 제시한 공사 금액은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이 큰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고 당시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대표는 한치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품질과 속도 둘 다 보장할 수 있어요. 그들의 자신감이 단순한 허세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큰 시장에 도전하러 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눈빛에서 강한 열정이 느껴졌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다음 미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제 머릿속엔 의구심과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로 저 회사가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몇 주 뒤 놀랍게도 그 한국 건설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입찰에는 여러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는데 현지 발주처에서 한국 건설사의 성실함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한국 기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싶었죠.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저는 한국 건설사와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인상은 참 소박했습니다. 대규모 장비를 동원한 미국이나 독일 회사들과는 달리 그들은 단출한 인력과 장비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작업 방식만큼은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부분들까지 철저히 계획하고 매일매일 작업 일정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끈기와 적응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낮에는 50도를 웃도는 더위,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그리고 불시에 몰아치는 모래 폭풍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회사들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크게 지연되는 일이 잦았어요. 그런데 한국 건설사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대안을 찾았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갔고 모래, 폭풍이 지나간 다음날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정비하러 나오는 게 그들이었어요. 한 번은 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라면 추가 자재를 주문하고 몇 주간 작업을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건설사 팀은 가지고 있는 자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대응력을 보며 저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심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건설사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맡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자신의 것처럼 책임감 있게 끌고 갔어요. 제가 만났던 다른 회사들, 특히 더 큰 건설사들은 대규모 장비와 자본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 건설사 사람들은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죠. 그렇게 한국 건설사의 첫 중동 프로젝트는 제 예상을 깨고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도 처음 접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 건설사들과의 협력을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들이 그때 왜 그렇게 간절히 일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건 단순히 돈이나 성공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작은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의지와 꿈을 가진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프로젝트는 제가 한국건설사와 함께한 첫 경험이었지만 그 후로도 저는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과 합력하며 점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건설사와 첫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근면함에 감명받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더 큰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들은 단기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년 동안 한국 건설사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으며 중동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들과 합력하며 그들의 저력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1980년대 초 저는 카타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항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와 물류, 시설을 포함한 복합 인프라 프로젝트였고 여러 나라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과 유럽의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명단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다시 한국건설사의 이름이 보였죠. 이번에는 현대건설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제안서를 보며 저는 지난번 프로젝트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신뢰성을 앞세운 전략적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현지 환경에 맞춘 설계와 공사 계획, 그리고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를 맡게 되었고 저는 그들의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그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현장을 이끌어갔습니다. 현지 작업자들과의 의사소통, 장비 관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능력이 돋보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그들의 현장 적응력이었습니다. 카타르의 환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극한의 기후 조건을 자랑합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 날씨는 사막의 건조한 열기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설팀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대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날씨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상황에서도 그들은 가능한 작업을 먼저 끝내놓는 방식으로 전체 일정의 균형을 유지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건설사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노력은 단지 회사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지 사회와의 협력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공사가 진행되던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 주민들은 한국건설팀이 들어오기 전까지 제대로 된 도로조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팀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본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마을과 공사 현장을 연결하는 임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들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현지와 상생하려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카타르 정부로부터 현대건설은 물론 한국건설사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후 현대건설뿐 아니라 다른 한국 건설사들 역시 중동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를 따내며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도로, 항만, 발전소, 공항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 건설사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들리게 되었죠. 한국 건설사와의 협력은 제 경력에서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단순히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도전 정신과 책임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기업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건설사들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느껴지는 점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태도였습니다. 사막의 폭염, 모래 폭풍, 자재 부족, 현지 문화와의 충돌 같은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에게 불가능이라는 말은 단지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라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 건설사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은 점점 깨졌습니다. 처음엔 작고 약한 나라에서 온 값싼 인건력을 이용하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로 보였습니다. 그들과 협력하며 느낀 건 단순한 기술력이나 실행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정신과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과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었고, 한국 건설사들은 제가 일했던 중동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가 카타르에서 느꼈던 감동은 두바이, 아부다비, 오만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어디서든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내며 신뢰를 쌓아가는 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공을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집념, 끈기,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은 저 같은 외국인조차도 깊이 감동하게 만들었죠. 한국 건설사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놀라운 적응력과 실행력을 목격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거쳐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된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한국 건설사와의 협력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낮은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성으로 인정받는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제 경험상 어떤 회사가 진정한 실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바로 이런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 건설사들은 이러한 순간에야말로 자신들의 증가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두바이에서 진행된 초대형 복합단지 프로젝트는 저와 한국 건설사가 함께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쇼핑몰, 호텔, 고층 아파트, 그리고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포함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었죠. 그 당시 두바이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미래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바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기에 세계 여러 건설사가 경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건설사 중 하나가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인 지하 주차장과 터널 공사를 맡게 되었고, 저 역시 이 부분을 감독하는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철저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현장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한국 건설팀은 이전에 봤던 대로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기대 이상으로 작업을 완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지하 터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에 갑작스러운 집안 붕괴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지하에서는 대규모 굴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연약 지반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일부 터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는 프로젝트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붕괴된 지반의 복구는 물론이고 이미 구축 중이던 구조물의 안전성도 다시 검토해야 했죠. 두바이 정부는 물론이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사고는 처음이었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고가 미칠 영향이 너무나도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저는 현장에 나가 한국 건설팀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명 긴장과 당혹감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사고의 원인을 즉시 분석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고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붕괴 지역 주변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즉시 투입해 더 이상의 손상을 막았고 붕괴 지점을 포함한 전체의 집안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위기 상황에서 책임 회피를 먼저 생각하거나 문제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건설팀은 사고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이건 우리의 문제이니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복구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들의 행동에서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복구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건설팀은 사고 원인을 분석한 뒤 기존 설계에서 예상치 못한 집안의 취약성을 반영해 새로운 구조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그들은 프로젝트 일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 작업까지 감수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책임감과 노력은 두바이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복구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완료되었고 터널 공사는 다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한국건설팀은 터널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며 약속했던 일정과 품질을 지켜냈습니다. 터널을 완성한 날 현장에서 열린 간단한 기념식에서 두바이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단순히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혼과 책임을 담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터널 하나를 완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건설사들이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그들이 보여준 책임감 있는 태도와 열정은 제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한국건설사와 함께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그들이 단순히 건설을 잘하는 회사를 넘어 신뢰와 헌신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터널 프로젝트는 이후 두바이에서 한국건설사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중동 전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건설 강국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두바이 터널 프로젝트 이후 한국 건설사들의 명성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잘했다는 평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건설한 병원, 학교, 도로, 그리고 도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건설사가 동남아시아의 한 외딴 지역의 병원과 연결 도로를 건설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연재해로 인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죠. 한국건설사 팀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일하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과 도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병원은 이후 지역의 의료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병원의 개관식에 참석했던 한 지역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준 공간입니다. 이곳을 만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생 감사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건설사들이 단순히 일을 맡아 완수한다는 차원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노력은 그저 비즈니스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신, 사람을 위하고 약속을 지키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었죠. 2025년 한국 건설사들이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그들을 만났던 1970년대 중반을 떠올리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건설사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건설 방식을 도입하며 글로벌 건설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월드컵 스타디움,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프로젝트, 그리고 아프리카의 재생 에너지 기반 도시 설계 등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더 이상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지식이나 프로젝트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신뢰를 쌓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죠.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남긴 신뢰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서 이 철학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자부심과 기대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나라의 건설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글로벌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리더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기여하는 진정한 개척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사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들이 그 첫 도전을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성과는 없었겠지. 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이 오늘날의 한국 건설사를 만들었고 그들이 세운 성과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곳곳에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 건설사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한국 건설사들이 전 세계 어디선가 새로운 꿈을 짓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세운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국 건설사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